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감동적인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사는 평범한 음대생이 우연히 접한 단 하나의 공연, 그리고 그 이후 완전히 바뀐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그날 공연장에서 처음 들은 그 소리에 완전히 넋을 잃었어요. 그 소리가 제 영혼을 뒤흔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를 새롭게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한국 문화의 놀라운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국 여성 에밀리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 브릿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버지니아에 사는 28살 에밀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 전통 공연에 관한 것이에요. 그날은 평범한 5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버지니아 타투 국제 군악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가볍게 구경이나 하자는 마음으로 참석했던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K-팝과 한식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군악제에서는 여러 나라의 공연이 이어졌는데 처음에는 흥미롭게 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슷비슷한 공연에 살짝 지루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무대 위로 화려한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했고 그 순간 공연장 전체가 숨죽이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국방부 군악대의 공연입니다. 아나운서의 소개가 끝나자마자 귀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태평소라는 한국의 전통 악기 소리였던 거예요. 그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장구와 꽹과리라는 타악기 소리가 공연장을 진동시켰습니다. 꿈결 같은 순간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꾸벅꾸벅 졸던 관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고 무대를 주시하기 시작했죠. 저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화려한 한복을 입은 여성들이 부채를 들고 나와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답니다. 부채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물결치듯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어요. 갑자기 남성 군인들이 머리에 하얀 리본을 단 모자를 쓰고 나타났는데 그 리본을 빙글빙글 돌리며 춤을 추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상모 돌리기라는 한국의 전통 기회였죠. 그들이 머리 위에서 리본을 돌리며 점프하고 회전할 때마다 관객들은 자동적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어서 한국의 전통 가락에 맞춰 미국 민요 오수제나를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주변의 미국인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전통 악기의 소리와 친숙한 멜로디의 조화가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제 옆에 있던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음악에는 언어와 국경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전통 공연이 끝난 후에도 제 가슴 속에서는 그 울림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공연장을 나서는 길에 우연히 한국 군악대원 한 분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답니다. 그분의 이름은 민수라고 했어요. 민수 씨는 제가 공연에 감동받았다는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며 한국 전통 악기들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제가 오늘 들은 그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뭔가요? 제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건 태평소라고 하는 우리나라 전통 관악기예요. 예전에는 군대에서 신호를 보내거나 의식에서 사용했던 악기죠. 민수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태평소라는 이름이 왠지 모르게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리고 머리에 달린 리본을 돌리는 춤에 대해서도 여쭤봤더니
그것은 상모 돌리기라고 하는 전통 기회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농악을 할 때 흥을 돋우기 위한 춤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 왜 관객들이 그렇게 환호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해서 그 공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화려한 한복의 색감, 태평소의 날카로운 소리, 장구의 웅장한 울림, 그리고 상모 돌리기의 현란한 동작들까지.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던 순간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곧바로 인터넷에 접속해 한국의 전통 음악과 춤에 대해 더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렇게 알게 된 것이 사물놀이라는 한국의 전통 연주 형태였어요. 장구, 꽹과리, 징, 북 이 네 가지 타악기를 중심으로 하는 연주라고 하더라고요. 이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리듬은 마치 자연의 소리를 닮았다고 하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부채춤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시작된 우아한 춤이라고 했어요. 화려한 부채를 이용해 꽃이 피고 지는 모습, 나비가 날아다니는 모습 등을 표현한다고 하니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렇게 깊은 의미와 역사가 담긴 춤이었다니. 그렇게 한국 전통 문화에 매료된 저는 그 주에 열린 또 다른 한국 문화 행사에도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한국 분들을 만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공연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무언가였던 것 같아요. 그 공연 이후로 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한국 문화에 관한 모든 것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사물놀이 공연 영상을 찾아 밤새도록 보기도 했고 한국 전통 음악 CD를 구입해 매일 아침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죠. 친구들은 제가 갑자기 한국에 빠진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저 그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특히 한국 전통 음악이 가진 장단이라는 개념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서양 음악과는 달리 박자가 일정하게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유기적으로 변화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런 음악적 접근은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음악 이론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답니다. 한 달 후 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교수님께 용기를 내어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한 논문을 쓰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교수님은 흔쾌히 지도를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연구는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어요. 도서관에서 한국 음악에 관한 책을 찾아 읽으며 알게 된 사실들이 저를 더욱 깊은 호기심의 세계로 인도했어요. 판소리라는 한국의 구전 서사 음악 형태가 유네스코 인류 모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 아리랑이라는 민요가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잘 담아내고 있다는 것 등 새로운 지식들이 쌓여갔죠. 에밀리, 너 요즘 정말 열정적이구나. 친구 사라가 제 연구실을 방문했을 때 말했어요. 이건 그냥 열정이 아니야. 내 영혼이 한국 음악에 반응하는 느낌이랄까?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정말 그랬어요. 한국 전통 음악을 들을 때마다 제 몸속 세포 하나하나가 반응하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장구 소리는 마치 제 심장 박동과 동조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대학에서 한국문화주간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망설임 없이 바로 참가 신청을 했고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한국에서 초청된 전통음악 연주자 김지호 씨를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김지호 씨는 국립국악원 소속의 젊은 연주자로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김지호 씨와의 만남은 저에게 정말 큰 선물이었어요. 제가 한국 전통음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김지호 씨는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서 저에게 장구 연주법을 직접 가르쳐 주셨답니다. 처음 장구채를 손에 쥐었을 때의 떨림은 아직도 생생해요.
오른손에는 열채라는 단단한 채를, 왼손에는 부드러운 북채를 들고 장구의 양면을 치는 법을 배웠죠. 장구는 우리 민족의 심장 소리예요. 오른쪽은 하늘, 왼쪽은 땅을 상징합니다. 김지호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한국인의 우주관과 철학이 담긴 도구였던 거예요. 제가 첫 장단을 연주했을 때 김지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쳐주셨답니다. 그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김지호 씨는 또한 제게 한이라는 한국인 특유의 정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승화시켜 아름다운 예술로 표현하는 한국인들의 정신이 바로 전통, 음악 속에 깃들어 있다고 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문화의 깊이를 새삼 느꼈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김지호 씨가 물으셨어요. 한국 전통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특히 군악대의 그 공연처럼요. 제가 열정적으로 대답했죠. 그 말을 들은 김지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놀라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다음 달에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음악 워크숍에 저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꿈만 같은 기회였으니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 같은 초보자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의 열정이면 충분해요. 한국 음악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이해하려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김지호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해 주셨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을 직접 방문할 수 있다니, 그것도 전문가들과 함께 음악을 배울 수 있다니. 머릿속은 온통 상상으로 가득 찼답니다. 한국의 거리를 걷고 전통 음식을 먹고 무엇보다 그 음악의 본고장에서 직접 소리를 느낄 수 있다니. 저는 너무 설레서 밤새 뒤척였어요. 한 달 후,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김지호 씨가 직접 공항으로 마중 나와주셨는데 한국에서의 첫 만남이라 더욱 특별했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들이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어요. 여기가 정말 한국이구나. 저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한국은 이제부터 느끼게 될 거예요. 김지호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죠. 국제음악 워크숍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립국악원에서 열렸어요. 고즈넉한 한옥 건물 사이에 자리 잡은 국악원의 모습은 그 자체로 예술이었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음악가들과 함께하는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저는 너무 긴장해서 손에 땀이 맺혔어요. 하지만 모두가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금세 편안해졌죠. 우리는 음악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소통합니다. 워크숍의 총책임자이신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음악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진정한 세계 언어였어요. 워크숍 첫 수업은 장구 기초 실습이었어요. 이미 김지호 씨에게 기본을 배웠지만 여러 명의 장인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답니다. 특히 70대의 원로 장구명인이신 김덕수 선생님의 시범 연주는 저를 완전히 압도했어요. 그 힘과 섬세함의 조화가 믿기지 않았죠. 장구는 손목이 아니라 가슴으로 치는 겁니다. 김덕수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의 의미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점점 깨닫게 되었답니다. 워크숍에서는 장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전통 악기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가야금의 섬세한 현소리, 대금의 애절한 음색, 해금의 사람 목소리 같은 울림까지. 각각의 악기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저녁 시간에는 한국의 음식 문화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김지호 씨가 저를 전통 한정식 집으로 데려가 주셨는데 그곳에서 맛본 비빔밥,
불고기, 김치의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죠. 음식을 먹으며 나눈 이야기들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워크숍 3일차, 마침내 제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사물놀이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사물놀이는 제가 처음 한국 군악대 공연에서 봤던 그 역동적인 연주 형태였죠. 네 가지 타악기가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화음과 리듬은 제 심장을 완전히 사로잡았답니다. 사물놀이는 단순한 연주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삶과 혼이 담긴 소리예요. 사물놀이 명인이신 이승철 선생님께서 첫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수업은 먼저 각 악기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어요. 꽹과리는 하늘, 징은 바람, 장구는 비, 북은 구름을 상징한다고 해요. 자연의 소리를 담아낸 악기들이 합쳐져 하나의 우주를 표현한다는 개념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서양 음악에서는 접하기 힘든 철학적 깊이였으니까요. 에밀리 씨, 한번 징을 쳐보세요. 이승철 선생님이 저를 지목하셨어요. 커다란 징을 앞에 두고 채를 들었을 때 제 손이 떨려왔답니다. 조심스럽게 징을 치자 우웅하는 깊고 긴 울림이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그 소리가 제 몸 안에서 진동하는 느낌이 신비로웠죠. 좋아요. 이제 모두 함께 기본 장단을 연습해봅시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우리는 휘모리 장단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4개의 악기가 각각 다른 리듬을 연주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니 점점 하나의 소리로 어우러지기 시작했답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일체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어요. 여러분, 사물놀이의 핵심은 신명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즐거움에 취하는 상태죠. 이승철 선생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수업이 끝난 후 김지호 씨가 저를 남산 한옥마을로 데려가 주셨어요. 그곳에서 열리는 전통 사물놀이 공연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죠. 한옥의 아름다운 배경 속에서 펼쳐지는 전문가들의 공연은 그야말로 압권이었답니다. 특히 판굿이라는 마당놀이 형태의 사물놀이는 연주자들이 다양한 대형을 만들며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언젠가 저렇게 연주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감탄하며 물었어요. 물론이죠. 진심을 다해 소리를 느끼면 언젠가는 가능해요. 김지호 씨의 말에 저는 더욱 용기를 얻었답니다. 워크숍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저는 단순히 한국 음악을 배우는 것을 넘어 내면의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국악원 마당에서 명상과 함께 시작하는 몸풀기 시간은 제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었답니다. 동서양의 음악가들이 모여 함께 호흡을 맞추고 소리를 나누는 경험은 그 어떤 언어보다 강력한 소통이었어요. 음악은 결국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달이에요. 워크숍 중간에 초청된 국악 인류학자 박민정 교수님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해 주신 말씀이었으니까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주말마다 김지호 씨의 안내로 다양한 문화 유적지를 방문했어요. 경복궁의 웅장함, 창덕궁의 아름다운 후원,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함까지. 이런 공간들에서 한국 전통음악이 탄생하고 발전해왔다고 생각하니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전주 한옥마을 방문이었어요. 그곳에서 열린 풍류 한마당이라는 전통음악 공연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경험 중 하나였답니다. 가야금 병창, 판소리, 사물놀이가 한데 어우러진 공연을 감상하며 저는 완전히 몰입되어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에밀리, 어때요? 우리 음악이? 공연 후 김지호 씨가 물으셨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요. 마치 제 영혼이 한국 음악과 대화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죠. 워크숍 마지막 주에는 참가자들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작은 공연을 준비하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저는 장구를 메인으로 선택했지만 다른 악기들과의 조화도 중요했기에 많은 연습이 필요했답니다.
밤늦게까지 연습실에 남아 연습하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찼죠.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한국 음악을 연주할 계획인가요? 연습 중에 김지호 씨가 물으셨어요. 네, 물론이죠. 이건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미국에서도 한국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싶어요.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전통음악은 이제 단순한 취미가 아닌 제 삶의 새로운 방향이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워크숍 마지막 날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합동 공연이 국립국악원 대공연장에서 열렸어요. 객석에는 한국 음악계의 저명한 인사들과 일반 관객들로 가득 찼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는 동안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깊은 호흡을 반복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동안 배운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돼요. 김지호 씨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해 주셨죠. 드디어 저희 팀의 차례가 왔어요. 저는 장구를 메고 무대 중앙에 섰답니다. 조명이 저희를 비추는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지고 오직 음악만이 남았어요. 제 손이 장구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팀원들의 꽹과리, 징, 북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점점 신명이 올라오면서 저도 모르게 몸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공연을 마치고 나서 받은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는 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특히 앞줄에 앉아 계시던 한 할머니께서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때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연주한 음악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에밀리, 정말 대단했어요. 마치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같았어요. 공연 후 김지호 씨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워크숍의 마지막 날 수료식이 열렸고 저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게 되었답니다. 국립국악원에서 다음 학기에 열리는 국제전통음악 교류 프로그램의 미국 대표로 참여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제가 정말 이런 기회를 받아도 될 만큼 실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에밀리 씨가 보여준 한국 음악에 대한 진심과 열정이 중요한 거죠. 국악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미국으로 돌아가 학업을 마치고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죠. 떠나기 전날 밤 김지호 씨와 다른 친구들이 송별회를 열어주셨어요. 한국에서 맺은 인연들과 나눈 추억들이 제 인생의 큰 선물이 되었답니다. 에밀리, 당신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에요. 한국과 미국을 잇는 음악적 다리가 되어주세요. 김지호 씨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지금 저는 대학에서 한국 전통음악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답니다. 매주 장구, 꽹과리, 징, 북의 소리가 캠퍼스에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우리 동아리의 첫 공연이 대학 축제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한국 전통 공연을 처음 보았던 그날, 제가 이렇게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의 장면을 떠올리면 가슴이 설레요. 음악은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국경을 넘어, 언어를 초월해,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진정한 달이니까요. 여러분, 미국 음대생 에밀리가 우연히 본 한국 전통 공연으로 인생이 바뀐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그저 지루한 군악제에 참석했다가 태평소 소리에 완전히 넋을 잃고 이후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국악의 매력에 푹 빠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장구, 꽹과리, 징, 북이 만들어내는 사물놀이의 역동적인 리듬과 함께 한국 전통 악기가 담고 있는 철학적 의미를 배우며 감동받은
에밀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한 소리가 아닌 우리 조상들의 삶과 혼이 담긴 음악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감정이 전해지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미국 대학에서 한국 전통음악 동아리를 만들고 국제 전통음악 교류 프로그램의 미국 대표로 활동하며 완벽한 한국 음악 전도사가 된 에밀리의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특별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 브릿지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 브릿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 브릿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